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후회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아,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요.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투자, 직장, 인간관계, 심지어 작은 소비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탓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서인데요. 왜 우리는 자꾸 후회할까요?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후회라는 감정의 구조를 조금 해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후회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력 부족도 아니죠.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아주 체계적인 인지 패턴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선택은 좀 가벼워지고 결정은 단단해지고 인생은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앞으로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최소한 이런 생각, 이런 선택은 하지 않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회라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이상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에게 후회라는 마음이 왜 생기는지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세 가지 요인으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간의 뇌는 선택 이후에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자동으로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바로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나간 일을 다른 시나리오로 재구성하는 사고입니다. 문제는 이 상상이 대부분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로 설정된다는 점이 함정인데요. 그때 투자를 안 했으면 손실이 없었을 텐데, 그 회사 안 갔으면 더 좋은 직장을 갔을 텐데 라는 식으로 우리는 항상 이상적인 가정을 붙입니다. 좋은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심리 기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실제 현실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항상 미화된 상상 속 현실과 현재를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때 투자 안 했으면 손실이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손실이 없었을 상황만 상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다른 종목에서 더 큰 손실이 났을 가능성,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 아무것도 안 해서 또 다른 후회를 했을 가능성, 이런 변수는 생각하지 않고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상향 반사실적 사고라고 합니다. 항상 지금보다 더 나았을 장면만 편집해서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의 지금의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걸 안 하고 딴 걸 했을 때 좋았을 상상만 한다는 겁니다. 결국 후회는 현실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라 뇌가 편집한 이상적인 대안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구조를 좀 이해하는 순간 후회는 감정이 아니라 인지 습관이라는 걸 깨닫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생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결과 중심 사고와 완벽주의 성향 때문인데요. 결과가 나쁘면 그 선택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좋은 결정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확률이 70% 성공이어도 30%는 실패.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어도 운이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가 나쁘면 내 판단이 틀렸다로 바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결과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결과 편향. 우리는 선택 당시의 정보와 판단 과정을 보지 않고 오직 결과만으로 그 결정을 재평가합니다. 사실은 확률 안에 포함된 사건인데도 자존감과 연결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 순간부터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줄이려면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합니다. 실패는 틀린 판단이 아니라 실패라는 것은 어떤 내 인생의 확률 안에 한 사건으로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 관점 전환 하나가 후회의 강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지금 내가 잘못해서 혹은 나의 틀린 판단으로 인해서 일이 잘못된 결과가 아니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완벽주의 성향인데요. 완벽주의자는 최선의 선택을 못했다는 사실에 항상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제한된 정보 안에서 최선을 선택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완벽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완벽주의자는 결과가 아니라 더 잘할 수 있었을 가능성에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의사결정은 항상 정보의 불완전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변수를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의 반응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사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라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순간 가질 수 있는 정보와 경험 안에서 이미 최선을 선택한 겁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고 그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후회는 비난이 아니라 성찰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 편향적인 사고 중심과 완벽주의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후회가 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후회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 내려놓으면 된다라는 게 가장 심플한 정리일 것 같습니다. 그럼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있습니다. 후회를 줄이는 핵심 방법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라라는 겁니다.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 직전에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당시 내가 가진 정보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충분히 고민을 했는가?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감정을 조금 논리적으로 판단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질문들로 인해서요. 이 3가지가 충족되었다면 그 선택은 이미 합리적이었던 결정일 겁니다. 결과는 운의 영역이고 결과를 기준으로 과거를 재판하지는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결정의 질과 결과의 질은 다르다라는 건데요. 심리학적으로 좋은 결정이란 그 당시의 정보와 맥락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좋은 결과는 거기에 운, 타이밍, 외부 변수가 더해진 산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혼동합니다. 결과가 나쁘면 결정까지 나빴다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마치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법정에 세워 유죄를 선고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여러분은 그때 가진 정보 안에서 그리고 그때 가진 나의 경험 수준 안에서 그때의 내 감정 상태 안에서 최선의 판단,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미래를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다르게 선택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 이 질문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나는 그 순간 충분히 성실하게 결정했는가라는 질문이요. 만약 대답이 예스라면 그 결정은 이미 존중받아야 합니다. 결과는 수정할 수 없지만 결정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과정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비난은 줄고 자기 신뢰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뢰가 쌓일수록 다음 선택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후회를 줄이는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심리학적 원리일 겁니다. 결과로 기준으로 과거의 나를 재판하고 판단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신에게 후회를 최소화하는 질문을 자주 하라는 건데요.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을 더 후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선택 전에 본인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5년 뒤에 나는 지금 이 선택을 안 한 것을 후회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감정적 판단을 줄여줄 것이고요. 장기 관점을 좀 활성화해 줄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괜히 했다라는 행동을 후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행동한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 경험, 교훈, 스토리로 재해석됩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선택은 영원히 가능성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않은 일은 가능성이라는 걸로 미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 좋았을 상상만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더 큰 후회로 자꾸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도전했으면, 그때 시작했으면, 그때 고백했으면 이라고요. 이 미완 선택 문장이 후회를 또 오래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선택 앞에서는 오히려 이 질문이 좀 강력할 수 있습니다. 5년 뒤에 나는 지금의 망설임을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질문이죠. 후회를 줄이는 사람은 현재의 불안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고요. 미래 자신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후회를 줄이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확률적 사고 훈련을 하자라는 건데요.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 맞고 틀리고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성공 확률 60%, 실패 확률 40% 이런 식으로 가능성에 확률을 부여하는 거죠. 확률을 부여함으로써 실패가 나와도 나의 예상 범위 안에 사건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의 예상된 실패는 후회가 아니라 곧 경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나에게 후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부여나 발판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번째는요, 바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건데요. 선택 전에 판단 근거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면 왜 이 직장을 선택했는지, 내가 왜 이 투자를 결정했는지, 내가 왜 이 사람과 지금 이 관계를 이어가는지 기록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때 본인의 이 기록을 보면 깨닫습니다. 그때 나는 충분히 고민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이것이 자기 비난을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록의 힘은 생각보다 크죠. 뇌는 시간이 지나면 과거를 왜곡해서 기억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결과가 나쁘면 나는 별 생각 없이 결정했어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자꾸 편집을 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들을 보존하는 거죠. 당시의 시장 상황, 내가 고려했던 장단점, 내가 감수하려 했던 리스크, 내가 기대했던 확률, 뭐 이런 것들과 같은 것들인데, 이것이 남아있으면 결과가 안 좋아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충동적으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요. 옳은 선택을 하긴 했구나,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 후회는 자기 비난으로 이제 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되게 중요한 건데, 기록은 과거의 나를 뭔가 변호해주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의 후회를 좀 줄이고 싶다면 선택의 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결정의 근거를 남겨보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을 존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기록하고, 기록이 어려우면 뭐 거창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일기처럼 오늘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만 간단히 써도 됩니다. 그게 한 줄 두 줄 쌓이면 정말 나중에는 역사책처럼 큰 두꺼운 아주 뿌듯한 그런 나만의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방법으로는요, 내가 통제한 것에만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후회의 대부분은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서 나오죠. 예를 들면 뭐 타인의 반응, 시장의 변동성, 우연한 사건 이런 것들 말이죠. 통제가 가능한 것은 단 2가지뿐이 없습니다. 내 태도와 판단 과정이죠. 그 외에는 모두 통제 바뀝니다. 이거 외에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심리학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일수록 우울과 후회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대요. 통제의 위치가 외부에 있는 사람은 결과를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동시에 또 그 탓을 계속 곱씹는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지? 왜 하필 그때 시장이 빠졌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질문들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는 통제 영역을 내부로 하는 거죠. 이 통제 영역을 내부로 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후회를 하는 이유와 일을 생기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쯤 되어 드는 의문 하나는 그럼 정말 인간에게 후회가 없는 것은 좋기만 할까라는 겁니다. 마냥 좋을까요? 후회 없이 살면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후회가 전혀 없는 삶은 반대로 그 삶이 도전이 없는 삶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시도하지 않은 것, 표현하지 않은 감정, 도전하지 않은 기회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도전하지 않은, 시도하지 않은, 무엇 하지 않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더 크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즉 후회를 피하려다가 인생을 축소하면 더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했는데 후회가 들었다라면 어쩌면 그 일은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도전 중이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경험의 여정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네요. 후회하는 감정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감정이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후회하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항상 그 순간에 최선을 선택해왔다는 것을요. 결과는 통제받기지만 태도는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태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받긴 영역보다는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대부분 승부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결과가 아니라 결정의 품질을 자랑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살면 후회는 좀 줄어들고 자존감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왕 후회할 거면 무조건 해보는 게 낫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할 거 당장 빨리 해보고 후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